자, 화요일이죠. 오늘은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최신 기출 문제 제23회가 되겠습니다. 33회. 최신 기출 문제 33회 그 실무 이론 문제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풀어 봤고요. 오늘은 한 2시간에 걸쳐서 여기 실무 수행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TAT 2급 시험을 얼마 후에 보실 텐데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 정도로 시험에 출제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회사 코드 2633으로 여러분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33회 시험은 주식회사 울진산업이라고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회사는 고기 통조림 등을 제조하는 법인 기업이고요. 네, 고기 통조림을 제조하는 법인 기업이다. 통조림 보니까 원재료가 대부분 고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제 매입세 문제가 부가세에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예.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메뉴에 입력을 하라 하는 거. 그리고 부가가치세하고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코드로 입력을 해야 돼요.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경우 코드는 8번입니다. 8번. 적요 코드 8번. 어떤 경우냐면은 원재료나 제품을 판매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대체시킬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했다든가, 그러면 접대비가 되죠. 그러면 제품이 대변, 차변이 접대비란 말이에요. 그럴 때 대변의 제품에다가 적요 8번을 적요를 코드로 꼭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접대하는 경우, 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또 제품을 비품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제품이 가는 경우 타계정 대체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코드는 8번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채권 하면은 외상매출금, 미수금, 받으러움 이런 것들이고, 채무 하면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이런 것이 채무가 되겠고, 예금거래 하면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또 우리가 퇴직연금 같은 데 가입을 했다 그러면 우리 자산으로 잡는 거 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런 것들은 전부 거래처가 은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야 돼요. 코드로. 다음에 네 번째, 자금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금 관리할 때 F3 누르잖아요. 받으러움, 지급어음, 어음 관리할 때 그걸 여기서 말하는 추가 작업입니다. F3 눌러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리할 때도 F3 눌러요. 이것이 추가적인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F3 키를 눌러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하고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직급여다라고 했을 때 퇴직급여도 생산직 사원의 퇴직급여이면 500번대, 생산직이 아닌 관리직이나 판매직의 퇴직급여다 그러면은 800번대. 500번대는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800번대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코드도 다르게 나눠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생산직 사원과 비생산직 사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경비 500번대 코드를 쓰는 겁니다.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경비는 800번대로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용인데 제조경비, 판매관리비 이렇게 구분해서 코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해라. 7번째, 등록된 개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개정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개정과목 틀리면 그 문제의 분계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7가지 실무 유의사항, 여러분이 혹시 이해 안 가르치는 거 있나요? 여기에?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네. 자, 무상증자 3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무상증자라는 것은요, 무상이 뭔지 아시죠?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주식을 주주에게 주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해요. 자, 이사회의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상증자의 건. 의장은 무상증자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 참석한 이사 전원이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였다. 무상증자 방법은 이익준비금으로 전입, 이익준비금의 전입을 통해서 무상증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익준비금이라 하는 자본은요,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할 때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씩을 상법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라고 하는 법정 적립금입니다. 이거. 예. 근데 이제 이익준비금을 가지고 1,000만 원어치 이익준비금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자본으로 전입시킨대요. 자본으로. 이익준비금도 자본이고 자본금도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자본 간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날은 언제냐면은 6월 30일자니까 일반전표에 6월 30일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건 일반전표에 입력하느냐? 부가가치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래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하고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전표에 입력을 한다. 자, 여러분, 무상증자라는 개념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상증자 하면은 대변의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이 1,000만 원이 대변의 자본금, 차변은 이익준비금이 됩니다.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6월 30일자 일반전표를 다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하셔가지고 6월 30일 차변은 이익준비금, (351번이에요) 자, 거래처 적용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이익준비금은 1,000만 원 엔터 치고 대변 자본금 1,000만 원.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자본거래 문제가 나왔네요. 자, 다음은 자료 설명을 먼저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때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세요. 제가 이거 읽어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울진산업은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기로 이사회의에서 결의하였다. 여러분, 증자라는 말은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이 말입니다.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건 뭐예요? 대변의 자본금이에요. 대변의 자본금. 자, 평가 문제. 이익준비금 전입일의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이익준비금 전입일이라는 것은
이익 준비금이 자본이니까 이게 대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잔액이 대변에 있는 건데 이걸 차변에, 차변으로 이익 준비금을 전입한다라는 말은 차변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산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합계전액 시산표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6월 30일자로 한번 조회를 해보게요. 6월 30일자로 그러면은 자 자본이니까 저 밑에 있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순서니까 자 자본금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여기 있죠. 이익준비금. 자, 이익준비금이 원래 1,510만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6월 30일 날 이익준비금을 차변에 1,000만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이익준비금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자본금 여기다가 더했어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자본금 계정에 가서 여기 6월 30일자에 1,000만원이 늘어 대변에 증가시킨 걸 우리가 보실 수 있죠. 여기에 반영이 됐죠. 자, 다음은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약소금 발행거래 3점짜리 자료 1번이 하나 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15,000원짜리.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에 401만 5천원짜리 전자음 하나 보이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원재료를 구입했어요. 자료 2는 원재료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전자어음이다. 평가 문제 1번. 복수거래를 이용하여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이 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2번. 등록된 어음과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라. 자금 관련 정보를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려면 우리 F3 눌러서 추가 작업하라는 거죠. 자, 평가 문제 2개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에 전체 메뉴에 매입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자, 날짜가 3월 10일 날이죠. 전자세금계산서 날짜. 그래서 3월 10일 입력하시고 매입이죠. 그런데 세액이 10% 있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매입은 유형이 어떻게 되죠? 51번. 51번 유형입니다. 자, 품명은 복수거래니까요. 상단에 있는 이 복수거래 요 단추 눌러주셔야 돼요. 그죠? 복수거래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품명을 입력합니다. 알루미늄 캔 수량 100 단가 2만원 엔터 하시고 플라스틱 용기 300개 단가 5,500원. 그리고 나서 탭키를 누르거나 밑에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입력이 됩니다. 엔터 하셔가지고 거래처 코드란으로 커서를 이동하신 다음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가 되겠죠. 우리 회사가 울진산업입니다. 거래처는 동성이 되겠다. 전자세금은 1번 하라고 그랬죠. 전자입력으로 할 것 평가 문제에서 그랬다 이거죠. 자, 분계.
자, 요 분계는 말이죠. 밑에 그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합으로 해야 돼요. 분계는 3번 혼합 분계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우리 통조림 회사에서 알루미늄 캔이라든가 또는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통조림의 재료입니다. 재료. 포장 용기인데 우리가 통조림 가격에는 그 안에 고기하고 그 포장하는 가격까지 다 통조림 가격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걸 원재료로 그대로 두시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4번 대변에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지급어음 252번이죠. 지급어음 검색해서 입력하시고 금액은 자료 2에 있는 금액 그대로입니다. 4015 000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요. 탭키 누르셔가지고 차변 대변의 합계가 서로 이렇게 일치하는가 잘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급어음 줄에 현재 커서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평가 문제 2번이 뭐였습니까? 자금 관리를 수행해라 하는 문제 있었죠? 그래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돼요. F3키를 누른다. 이거. F3 F3 누르시면 이와 같이 팝업 창으로 자금관리 창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발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발행을 했으면 어음이 등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음 번호 앞에가 004로 시작하고 뒤에가 209로 끝나는 어음 딱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확인 단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엔터하면 발행일 3월 10일 일치하시고 엔터하면 만기일로 넘어가는데 만기일은 고쳐야 되죠. 자료 2에 있는 지급기일로 고쳐줍니다. 2020년 0410이 되겠습니다. 0410 4월 10일 자,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지점도 서대문 그대로 두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금 관리까지 끝난 겁니다. 잘 따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할 일이 많은 문제였기 때문에 배점이 한 4점 되지 않을까요? 3점이네. 네. 3점짜리였어요.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자, 정부 보조금 문제 나왔네요. 정부 보조금 문제가 아까 33회 이론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론에서도. 네.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 구입 3점짜리 정밀 검사기 매입이 있었고 2천만 원에 200.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5월 6일 제품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한 기계 장치를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위 기계 장치 구입을 위해 4월 30일 날 기술보증 기금에서 수령한 정부 보조금 1,500만 원을 포함한 구입대금 전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러니까 1,500은 정부에서 보조받은 거예요. 4월 30일 날 정부 보조금 1,500 그래가지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평가 문제 1번 자산 구매 내역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2번 유형자산 구입에 따른 정부보조금의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다 하라.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네, 문제 두 개 있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자산 구입한 거 전표 처리하고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하래요. 자, 그러면 자산 구입한 내역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우리는 요거 2천만 원 기계 산 거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5월 6일 거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5월 6일. 자, 이 유형을 보면요, 매입이고 세금이 10% 있고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51번 과세 매입. 자, 품명에는 그대로 쓰시면 돼. 정밀 검사기. 수량 단가 없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부가세 200만 원 엔터 치시고 거래처는 스위스, 스위로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자, 전자세금난 200만 원. 아니야, 200만 원이 된다. 전자세금 1번. 네. 자, 분계는 뭘로 해야 되느냐? 그 세금계산서 아래를 보니까 영수했다라고 돼 있죠? 예, 아까 밑에 자료 설명에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고 그랬으니까 혼합분계. 자, 우선 정밀검사 기계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재료를 어떻게 돼요? 기계장치로 개념과목을 바꿔줍니다. 기계장치 206번 바꿔주시고, 자, 아래로 내려와서 대변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2,2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엔 탭을 누르세요. 자,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이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어디냐 하면은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 98001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문제 1번에 있는 자산구입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하는 것은 이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가문제 2번에 있는 유형자산 구입에 따른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하라. 이건 이제 일반 전표에 해야 되는데, 자, 4월 30일 거를 먼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4월 30일 날 정부보조금 1,500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분계를 했는지 볼까요? 일반 전표로 가십시오. 일반 전표에 4월 30일 조회를 해보십시오. 자, 그랬더니 차변에 보통예금 1,500 입금됐어요. 기술보증기금에서. 그 다음에 대변에 103번이 보통예금인데 바로 그 다음 번호인 104번에 정부보조금을 만들어가지고 대변에 적었습니다. 이 보통예금의 차감계정 정부보조금은 오늘은 없어져야 돼요. 왜냐? 보통예금에서 인출해가지고 기계를 사버렸잖아요. 스위스 기계에다가 돈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변에 있는 정부보조금은 이건 없어져야 되고, 그렇죠? 없앤다는 건 뭐예요? 차변에 와야 되고. 오늘 대신에 기계를 샀으니까 기계 차감 계정으로 이 정부보조금을 대변에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날짜가 5월 6일이죠. 자, 여러분 5월 6일 입력해 볼까요? 5월 6일 입력하시고 우선 차변에 정부보조금을 적어야 돼요. 차변해 놓고 정부
자, 104번의 정부보조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왕에 여기 다 지금 코드가 여러 개 보이니까 보시면 되는데, 자, 정부보조금이 104번도 있고 219, 241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써야 되냐면 104번 정부보조금은 차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대변의 정부보조금은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잠시 접어놓을게요. 조금 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기계장치가 코드가 몇 번이었냐면 206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정부보조금의 206번의 다음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셔야 돼. 그러면 아마 219번일 거예요. 지금 241번, 200 기계장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자, 이렇게 헷갈릴 때는 보고할 전체 메뉴에 가서 계정가액 및 적유 등록에 가가지고 자산에 이게 비유동 자산이잖아요. 예, 유형자산, 기계장치 유형자산이니까, 자, 기계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206번. 그런데 정부보조금이 지금 가까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밑으로 쭉 더 내려가 보면요, 여기 219번에 차감 성격으로 206번, 관계가 206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 206번이 뭐냐면 기계장치입니다. 이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의 정부보조금이 219번이다 하는 걸 우리가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219번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다시 일반 전표에다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차변의 정부보조금 104번 쓰시고 1,500만원 해주시고, 또 대변의 정부보조금 이번에는 219번 쓰셔라, 이거 219번. 그리고 대변에 1,500만원. 이런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104번의 정부보조금은 이거는 이제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었고, 그 밑에 여기 219번 정부보조금은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었죠. 네. 여러분 시험 볼 때 저기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채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입력하느라고 시간을 불필요하게 이거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코드만, 여기 있는 코드만, 차변에는 104번 정부보조금, 대변에는 219번 정부보조금을 구분해서 잘 쓰시고, 금액은 똑같이 1,500만원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 당시 이 정밀 검사기 기계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천만 원을 주고 샀지만 정부에서 보조받은 게 1,500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순 장부 금액은 500입니다. 500. 우리 회사 재산은 재산이지만 정부 보조금이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두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계약금 입금. 계약금이 입금됐다는 거예요. 자, 견적서가 하나 있습니다. 통조림 814만원짜리 견적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회사가 공급자죠. 우리 회사가 한국산업에다가 통조림 814만원 견적을 보냈습니다. 자, 자료 2를 보니까 입금표에 74만원 입금표가 우리가 해줬어요. 입금표를 보니까 우리 회사가 공급자 울진기업 우리 회사가 74만원짜리 입금표를 해주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제품 판매 주문에 대하여 발급한 견적서이다. 자료 2는 제품 판매 주문에 대한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입금표이다. 판매 주문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자료에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자료 2에 대한 것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견적서를 발급한 거를 회계 처리할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계약금. 이 계약금을 받고 입금표 해준 거, 요거를 거래자료 입력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부가세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을 합니다. 세금 계산, 만약에 계약금을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다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이건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6월 4일 거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6월 4일. 차변에 어디로 돈이 들어왔죠?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예, 그래서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은 74만 원이고요. 대변에 이걸 계약금으로 받았으니까 부채가 되죠? 개정 과목이 뭐죠?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선수금의 거래처는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한국산업. 금액은 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선수금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 꼭 넣어야 되고요. 코드로.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도 은행으로 거래처 코드 반드시 넣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이렇게 넣는 거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부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거래자료 입력에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될 것도 있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해서 어떤 자료는 일반 전표에, 지금같이 우리가 계약금을 받고 입금표 해줬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고, 조금 전에 기계장치를 사고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 잘 판단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이제 배점이 이게 얼마짜리인가요? 다 합쳐서 거래자료 입력이 12점, 12점을 해결했네요. 12점. 자, 이제 다음은 한 문제당 점수가 커요. 부가가치세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 25점. 자, 1번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거예요. 4점 주겠다. 자, 거래명세서가 있습니다.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여기서 발행할 거예요. 거래명세서를 주는 이유가, 자, 자료 설명을 읽어봅시다. 주식회사 예빈가공에 육류 제조 및 가공용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자, 육류 제조 및 가공용품을 공급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제품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한대요. 그러면 4월 달의 말일 4월 30일자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대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받기로 했다. 그러면 분계는 외상분계로 해서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평가 문제 볼게요. 1번 거래명세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메인 매출 전표에 4월 30일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세요. 날짜를 4월 30일로 입력을 해주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죠. 우리가 판매니까,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기 때문에 11번 과세 매출. 자, 품명은 복수거래니까요. 위에 있는 복수거래 단초 누르셔가지고 훈제 닭 수량 450개에 2만원, 훈제 오리 100개에 19,000원, 그리고 확인하십니다. 네.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공급받는 자죠. 이번에는 예빈이 되겠습니다. 예빈.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자세금란은 0번 비워줘야 돼요. 우리가 발급할 때는 비워줘야 됩니다. 전자세금란. 자, 분계는 아까 보니까 외상이었죠.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2번 외상분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가 완전 자동이죠.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제품매출. 수정할 것 없죠. 예,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죠? 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해요? 발행하고 전송해야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2라는 곳에 보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하는 메뉴 있죠? 이걸 이용해야 되죠? 선택하시고 자, 기간을 입력합니다. 4월 30일 거니까 4월 30일부터 4월 30일로 검색해야 되겠죠. 엔터 엔터 엔터. 그러면 미전송 보이지 않습니까?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그리고 밑에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예.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면 이런 웹사이트 나오죠? 홈페이지 로그인 눌러주시고 여기 미전송 한번 체크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매출 조회, 그러면 미전송된 거 하나 줘야 되죠? 발행 눌러주시는 거예요. 발행 누르고 여기 가운데 확인 단추 눌러주고 또 한번 확인 눌러주면 끝났습니다. 요 조그마한 창 닫아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창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조회라는 걸 눌러보시면 여기에 아까 비워놨던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라고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4점짜리가 되겠습니다. 잘 따라 하셨습니까? 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부가가치세 2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하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나왔습니다. 4점. 자, 갈비통조림 4월 1일 세금계산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설명을 보면은 4월 1일 날 동욱유통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일에 발급 전송했다. 4월 10일
상호 협의에 따라 이미 납품한 품목의 납품 단가를 3%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1일날 이미 납품했는데 10일날 할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세금계산서까지 보냈는데 그럼 어때요? 수정해야죠. 세금계산서를. 그래서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공급가액 변동 수정 변동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해야 되는데 거기 밑에 결제 내역이라든가 전송일자는 실제하고 안 맞으니까 그건 시험을 채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시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4월 1일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조회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4월 1일 걸 조회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갈비 통조림 요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앞에 걸 체크합니다.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라는 요 단추를 누릅니다. 그리고 수정 사유는 공급가액의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번에 공급가액 변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초분 1,800만원짜리 공급가액 보이는데 수정분은 날짜를 4월 1일로 해야 될지 아니면 10일로 해야 될지 여기 지금 양자가 합의한 날이 4월 10일 날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3% 할인한다.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밑에 참고사항을 눌러보시라 그랬죠. 참고 단추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날짜가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작성 연월일은 변동 사유 발생일로 작성해라 이 말이에요. 참고하시고 닫은 다음에 여기 날짜를 10일로 고쳐라. 4월 1일을 10일로 고치고 품명은 그대로 엔터로 지나가고 복사하라 이 말이에요. 수량하고 단가도 그냥 지나가세요. 공급가액 변동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니까 계산기를 가지고 1,800만원 곱하기 3% 해보셔라 이거. 그러면 54만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4만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4만원 여기다가 음수로 마이너스 54만원. 그럼 부가세 마이너스 54,000원. 3% 할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정확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 확인 단추를 눌러주죠. 네, 그러면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날짜를 10일로 고칩니다. 여기서 10일로 갈 필요 없네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야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여기다 4월 10일을 입력해야죠. 여기다 4월 10일을 입력하고 거래처는 엔터로 지나가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4만원짜리 여기 보이죠? 앞에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먼저 뭐를 하신다? 전자 발행을 먼저 눌러요. 그리고 확인 눌러요. 그러면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보이죠? 네, 밑에서 발행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어디로 가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가지요? 여기로 갑니다. 가서 홈페이지 나오면 거기서 로그인 또 누르죠? 미전송 체크하고 그 밑에 있는 매출조회 바로 눌러요. 그리고 발행은 뭐 밑에 거 누르셔도 되는데 이거 눌러도 됩니다. 가까이 있는 거 발행. 예. 그리고 확인하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창 닫아주시고 조그마한 창, 자, 요 발행창도 닫아주시고
예, 메인 매출 전표는 뭐 가서 조회해 볼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4월 10일 거 한번 가봅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54만 원짜리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하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문제까지 하고요. 여기 의제매입세액 문제부터는 좀 쉬었다가 1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